반갑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불가정력, 불가병력, 강제력 같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연 행정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법률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다고 하였고, 법률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 자치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임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103조 사회적 타당성, 공정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성립된다고 하고, 민사상에서의 법률 요건의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공법관계, 행정법 관계에서는 법률 요건이 법률의 근거와 법규 적합성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적 자치와 달리 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필요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고,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 하에서만 행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법률이 위반될 수 없다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 요건은 주로 법률과 또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법률 효과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의 플럭추에이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법률이 정한 효과의 실현, 공적인 효과가 실현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자의적이다, arbitrary라고 해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좀 어려운 한자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임의대로 효과를 정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법률 효과의 예로서는 처분, 세금 부과, 면허 취소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가 발생되는, 납세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요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법률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입니다.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 납부하라 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 그리고 과세당국의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고지서가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 납부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가 해야 되구나 하는 걸 알지만, 납세 의무라는 어떤 그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세금,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법률 효과는 그 법률 행위 또는 법률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률 효과를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허가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허가관청이 허가를 내주면은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은 다 구속력이라고 해서 행정행위의 의사표시 또는 효과의사, 법적인 틀 내에서의 효과의사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경우는 민사상의 관계와 달리 공정력, 불가병력, 불가정력, 강제집행력이 법규에서 인정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하자라는 것은 흠입니다. 행정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뤄진다는 것이 공정력이라고 해서 행정행위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정력은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 15조를 보시면 처분의 제15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그 행정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요 내용이 소위 말하는 그 행정행위의 공격력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글씨가 좀 조문이 작았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에서 행정기본법 제15조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그러니까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처분을 한 처분청이나 직권 취소의 경우에는, 또는 일부 제한적으로는 그 처분청을 감독하는 감독청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라는 것은 그 행정 행위가 성립되는 그 순간에 흠을 가지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 흠이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중대 앤드 명백, 중대한 명백. 예를 들면은 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교육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있어서 어떤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갖춰지는데, 그러한 그 중대한 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정책을 발표했는데 무효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그 흠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라고 하거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그런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취소라고 하고, 철회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게 행정행위, 행정처분청이 처분을 행사했는데도 사후에 어떤 발생한 사건이나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철회하는 것은 미래에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 취소와 철회는 구분되는데, 어쨌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그 소멸이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뜻이거든요. 적용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을, 이펙티브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이 통용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처분의 상대방에게도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또는 처분청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다 기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3자도 기속한다,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정력이 됩니다. 사적 자치의 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 사법과 공법의 원리에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간단히 구분해 보면,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그 사적 자치의 원리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강행 규정, 그다음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계약, 그리고 임의 규정. 즉 임의 규정은 계약 자유 원칙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계약이 앞서서 임의 규정을 반하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강행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마약을 거래하는 계약이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민법 10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103조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 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행정의 원리, 공법상의 원리에 있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제 여기는 침해 유보설, 사회 유보설, 중요 사항 유보설, 의회 유보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중간시험 이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 요건의 근거 또는 원천은 사적 자치의 원칙, 그리고 계약, 이런 것들이 되고, 법치행정 공법의 원리에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규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랍니다. 그러니까 법규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규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규라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법규에는 법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 사적 자치 원리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효과, 그 효과 의사라고 하는데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 물론 뭐 허가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의사표시 또 영향을 미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효과 범위 내에서의 효과가 발생한다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민법 핵심 가치로는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리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책임 원칙, 자율성, 자기 결정성, 자기 책임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적 자치 원리가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법치행정 원리에서는 권력의 제한과 적법 절차입니다. 권력은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는 그 자의성, 자유롭게 독재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불법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 따라서 근거해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크게 나누고 제한하고 또한 그런 법적인 그 기관들은 듀 프로세스라고 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자치 원리도 당연히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제103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한번 찾아볼까요? 민법 103조를 제가 말씀만 드렸고 제가 이거 지금 검색해 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103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그냥 한번 쭉 다 봅시다. 이거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어이구 좀 날릴게요. 좀 보입니까? 예. 이게 민법 103조입니다. 103조 보시면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은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이 이제 예시를 든 겁니다.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선량한 풍속인 것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 이거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읽으면 어떻게 되죠? 뭐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법률 행위는 이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이죠.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효죠. 104조에 보시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좀 박약한 상황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공경을 잃은 법률 행위는 예를 들면은 뭐 카메라가 한 100만 원쯤 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 산다든지 이런 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3조, 104조를 위반해서는 안 되죠. 계약의 자유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량한 풍속, 기타 자유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거나 또는 그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법률행위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이 있고 105조를 보시면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즉 103조, 104조와 관계없는 내용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그 의미 규정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배치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 뜻이죠. 따라서 103조, 104조 그 사이에 계약 그리고 105조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공법상의 원리에서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중대 명백하지는 않지만 험을 가지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취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한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는 그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행정작용 중에서는 행정행위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 즉 권력적 단독행위, 공권력에 의한 권력적 단독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처분의 개념을 행정기본법에 보면 행정기본법 여기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조입니다. 제2조 제2호에 보시면은 행정청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행정청이라고 할 때 제가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행정청이라는 것은 주로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장자로 많이 끝난다고 했었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장관, 대통령,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 시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고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입니다. 그죠? 행정주체의 기관입니다. 행정주체의 기관인데, 그럼 행정주체의 기관은 행정기관이거든요. 행정주체의 기관 중에서 어떻다고?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라고 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이런 것이고, 처분이란, 이게 나오죠.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입니다. 제4호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법 집행입니다. 법률 사실행위가 아닙니다.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하는 겁니다. 하명, 명령 내리는 거나 허가 주는 거 이런 거 행사하는 거. 거부,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허가 신청했는데 no, 안 돼. 허가 못 해주겠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거부라고 하는 것이고, 이 거부도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법에 따라서 다툴 수 있죠. 저 행정청이 내 신청을 거부했으니까 그 거부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요 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행정행위라는 개념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구분할 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요게 이제 그 주로 들어가는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에서 저랑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는 그냥 행정행위와 처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들을 때 다음 학기 수업을 들게 되면은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을 다룰 때 그 처분은 소송법적 개념이 되고 행정행위는 실제법적 개념이 됩니다. 그걸 구분해서 좀 보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에는 효과에 따라서는 수익적 이익을 주는 겁니다. 허가해 주세요. 제가 영업하고 싶은데요. 영업 허가해 주세요 할 때 허가해 주는 거. 이 수익적입니다. 수익.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익을 주는 행위예요. 당사자 입장입니다. 이익을 받는 행위입니다. 수익하면은 당사자 입장에서 이익을 받는 행정행위입니다. 침익적이 뭐냐면 이익을 침해당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세금 내세요. 군대 가세요. 뭐 이런 거죠. 입대하세요. 이런 것들은 신체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세금 내세요는 뭐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 나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이 침해적 행정이라고 하고, 복효적 행정행위는 현대적 행정에서 주로 많이 다뤄지는데 복수할 때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과 수익과 이 침익, 그러니까 이익 좋은 것도 주면서 나쁜 것도 같이 주는 걸 말해요. 복효적 행정행위는.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다뤘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다. 준법률행정행위는 확인, 공정, 통지, 수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행정행위를 유형을 나눴던 것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죠?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적자가 붙어지죠. 법률행위와 유사하다 이 뜻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엇이냐면은 확인, 공정, 통지, 수리. 확인, 공정, 통지, 수리를 행정청이 하게 되면 그 행정청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라고 구분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자율성 여부에 따라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는 반드시 must 해야만 한 것이고, 주로 기속행위는 뭐라고 했죠? 특허인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가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일 경우에는 기속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재량행위는 특허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특허라고 하면서 여객사업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버스 노선을 면허해 줄 때 그 면허는 특허에 관련 강항상의 특허에 해당이 되고, 강항상의 특허는 설권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재량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 재량행위에 들어갑니다. 그 재량행위라고 해서, 재량행위는 그러니까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량도 남용이 된다거나 일탈한다거나 획퇴한다거나 하면은 위법이 되어서 이런 재량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이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볼 텐데, 행정청이 한다고 했죠. 주체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고로서 그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행정청, 이런 기관들이 행정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일 것 같아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면은 개별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처분이라는 걸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개별적이란 말은 특정한 사람,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 김땡땡이라는 사람, 이렇게 정해지는 특별한 사람.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에서는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인데도 패스한 사람, 이렇게
특정이 되는 경우 개별적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개별적이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행동을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라고 하죠. 행동을.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에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때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국회가 정하게 되면 법률이라고 하고 행정기관이 정하게 되면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다는 말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 관련된 사람 전체의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일반적이죠. 운전하지 말 것 이렇게 됩니다. 추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소, 시간의 보편성, 시간의 횟수 또는 장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 규정은 그렇게 정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은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률이나 명령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처분은 기본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겁니다. 갑은 과태료 100만 원을 납부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특정한 사람, 개별적인 사람, 갑이 되고 구체적인 행동, 과태료 100만 원을 납부하세요. 이렇게 개별 구체적인 것이 처분이 됩니다. 근데 추상적이고 개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갑은 눈이 내리면 집 앞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개별적인 되겠다. 이 일반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일반 구체적인 것입니다. 일반 처분이 또 있습니다. 특정 도로를 건너지 못하게 한다든지 속도 제한 표시를 하고 어떻게는 30km만 달리세요. 구차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는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은 개별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일반 처분이나 추상 개별적인 것들도 처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일반 추상적인 것은 처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 집행 행위일 것입니다. 법 집행 행위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외부적 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적 행위도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은 법을